에코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그래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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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책 좋죠, 내용. 네. 오늘 8가지 조건 중에서 6, 7, 8, 아니, 5, 6, 7, 8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되게 중요한 핵심, 저희 이브닝 스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5번째 조건은 스폰서가 추천한 테이프를 듣는다. 자, 여기서도 또 스폰서가 추천한 거래요. 추천한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101페이지 보시면 통과 그 중간에 보면 트레이닝 받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고 통과 못하면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건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매우 그 신규 때 매우 철저한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신규 가이드 8가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원리스에서 내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면 8가지 가이드 있죠. 스타트 가이드. 이브닝 스쿨 때 아마 PPT 제가 공유해 드렸을 거예요. 우리 1대 사장님들께. 그거를 보고 저는 그 8가지를 제일 먼저 교육을 해드립니다. ROI 넣고 사업자 달성하는 거, 그거 사업 스타트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사업 음소거 됐어요, 스폰서님. 저는 음소거 됐어요. 아, 네. 어디서부터 됐죠? 그래서 조규철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그 특공대 3가지 PPT 그리고 원니스에서 지금 제시하는 그 사업 스타트 가이드 8가지 임상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시스템에 적어도 주 2회 2가지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스폰서와 정기적인 미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고 스타트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ROI 넣고 이 사업을 제대로 트레이닝 받지 않은 채 사업자 마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의미가 없고요. 사업자가 되어도 문제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때 이제 막 사업을 하기로 나 결정했어 하면 바로 배우는 거, 트레이닝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다룬 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10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 시대에 맞는 첨단 테크닉을 항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리더로서 그룹 사람들에게 최신 사업 방법을 가르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무리 본질은 변하지 않아도 시대의 어떤 트렌드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5년 전에 했던 사업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데모나고 초대하고 슈터플랜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슈터플랜하고 초대하고 데모나는 걸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죠? SNS라는 걸로도 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본질만 추구하고 이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SNS에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성장을 못 하겠죠. 그래서 조규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수용력이라는 거, 수용. 그 수용력이 사람을 수용하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줌이라는 환경,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한 2월부터 한 4월 사이에 이제 막 온라인으로 우리가 막 바꾸려고 전환점이 됐었던 그 시기, 코로나가 심각해지려고 했던 그 시기, 그때 이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보고 또는 핸드폰을 보고 이런 시스템을 진행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탈되신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 거예요. 안 해봤던 걸 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고객을 만나지? 시스템 이렇게 참석해야 돼? 난 오래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든데? 이런 분들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죠. 코로나가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내년 말까지 간다고 하는데, 근데 앞으로도 바이러스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 홈테크, 뭐 홈워크, 뭐 여러 가지, 홈트, 뭐 여러 가지가 다 집에서 하는 걸로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어떤 바뀌어가지는 환경에 맞게 비즈니스를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이런 테크닉적인 거, 뭔가 도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난 컴퓨터 절대 못해요. 나는 PPT 절대 못 만들어요. 이런 분들 있으시죠? 분명한 건 뭐냐면 컴퓨터를 못한다고 또는 줌 접속을 잘 못한다고 PPT를 못한다고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확해요.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는 게 저는 카카오 스토리가 생긴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고요. 그때 밴드라는 것이 탄생했었고요. 한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스타라는 것이 한국에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인스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 처음부터 인스타에 탁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미루다가 인스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뉴스킨 사업자가 막 밀레니얼들이 인스타로 고객을 발굴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뒤늦게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 해봤던 걸 하려니까 되게 낯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하시는 분 중에서 리크루팅 잘 하시고 그리고 그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밀레니얼 어떤 형제 그룹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1시간 미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날 밥을 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인스타 초보인 내가 잘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배웠는데 그때 그분께 그 1시간 배우고 제가 했던 건 바로 실행하기였어요. 실행하기. 어렵지만 해보는 거죠. 어렵지만. 근데 지금은 인스타가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뭐 스토리 올리는 거, 저는 그런 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 메인에 스토리 올리는 거 그런 건 잘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저는 지금 인스타가 막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계속 열심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려운 거예요. PPT든 또는 쇼더 플랜이든 이런 줌을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 계시고 개설은 아직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소를 만들어서 누군가 초대하는 거 이거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랑 1대1로도 줌에서 만나서 쇼더 플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꾸 바뀌는 시대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리더인가? 내가 빨리 그 시대의 변화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리더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워가면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프 모티베이션 그 시스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처음에는 스폰서나 업라인이 도와주겠지만 결국 사업을 시작해서 몇 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스폰서가 될 테고 스폰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폰서나 업라인 대신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스스로를 동기부여하세요? 그거 너무 궁금해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음소거가 아니라 채팅으로 하셔도 돼요. 어떤 부분에 가장 동기부여 되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고 스스로 에너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동기부여 하세요? 갖고 계신 분. 어, 강의를 들어요. 독서를 합니다. 액션을 합니다. 강의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또요? 기도합니다 하는데 다 왜 웃지? 나 스스로를 인정한다. 지금 나의 현재를 그냥 인정한다. 원리스 카톡창을 쭉 읽는다. 이거 저도 그러는데. 정경환 선생님도 그러네요. 또요? 걸으면서 강의 듣는다. 움직이면서. 그것도 좋다. 또요? 여러분들이 힘 빠지거나 에너지 빠질 때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걸 갖고 계시다면 좀 공유 좀 해봐 주세요. 강의 듣는 게 되게 많네요. 김현정 사장한테 전화한다.
그거는 스스로 동기부여 아니잖아. 김현정 선생님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제일 열정적이었을 때 썼던 글을 읽는다. 저도 제가 제일 열심히 일했을 때 바인더를 다시 봐요. 그러면 막 솟구쳐요, 다시. 제가 열심히 일했을 때 바인더를 볼 때가 있거든요. 초창기 바인더를 본다. 네, 그리고 에너지 좋았을 때 SNS 본다. 이것도 저랑 같네요. 제가 가장 성장했을 때 그때 연도를 내려가서 SNS를 봅니다. 통장 본다. 누구야? 통장 본다. 돈이 많이 커미션이 들어오나 보다. 가장 커미션 많이 들었을 때 통장을 보나?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여러분들이 조직의 리더가 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팀의 리더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 파트너가 어떤 거에 셀프 동기부여가 되나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죠. 되게 다양하죠, 지금. 회사 시스템들을 쫙 훑어본다.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커미션이 최고일 때를 본다. 드림보드를 본다. 와, 되게 많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동기부여, 셀프 동기부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이런 것들로 이제 스스로를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갖겠죠. 이런 것 중에 정답은 없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107페이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90일 비즈니스다. 3개월 비즈니스다. 자, 이 말은 뭐냐면 3개월마다 회사나 어떤 그룹이나 우리 사업자들을 동기부여해주고 목표 설정해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환경을 깔아준다는 건데 우리에겐 있어요. 아까 목표 설정이 잘 안 돼서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선혜 선생님께서. 근데 이미 준비된 게 있어요. 목표를요,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만들어 놓은 석세스 로드맵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시면 돼요. 석세스 로드맵이랑 뉴페스타라는 걸 이미 회사가 환경적으로 깔아줬어요. 뉴페스타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석세스 로드맵도 1년에 그 석세스 트립 그리고 팀엘리트 트립 그거에 맞춰서 또는 여러분들 369 보너스, 직급 보너스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그런 회사가 제공하는 그런 로드맵 그런 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언제까지 직급 달성해서 직급 보너스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지금 보너스 주고 있죠. 그래서 나 이거 얼마 받는 게 일단 목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 언제까지 루비 달성해서 몇 개월 유지해서 내년에 하와이 트립 가는 게 목표. 이런 식으로 회사의 석세스 로드맵과 뉴페스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세요. 자, 개인이 정하지 마십시오. 회사의 방향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드림캠프 핀인 정식입니다. 1년에 4번 해요. 자, 딱 이것도 90일 코스죠? 1년에 4번 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다음 랠리 때 나와 같이 갈 사람 몇 명, 그리고 내가 핀 뭐로 직급 올라갈 건지 목표. 이런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한테 회사나 그룹에서 방향 제시를 해줬고 어떤 환경을 깔아줬어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자, 그거에 맞게 목표를 정하는 게 비즈니스 목표입니다. 그래서 석세스 로드맵 아셔야 되고요. 뉴페스타 조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직급 뭐가 돼서 핀인 정식, 우리 온라인으로 핀인 정식 할 거예요. 이제 곧. 그래서 언제 내가 에메랄드가 되겠다, 뭐 다이아몬드가 됐다 이런 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자, 108페이지 보면요. 성공한 사람은 모든 펑션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자, 펑션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미팅이나 시스템이요. 자, 그런데 제가 범했던 오류를 하나 공유하고 싶어요. 여기서 모든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성공한 사람은 모든 시스템에 참가한 사람이다. 내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스폰서가 있는 곳, 성공한 사람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 참가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109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보면 한 번 놓쳐버린 기회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죠. 제가 이제 최고 직급을 달성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큰 세미나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랑현라인뿐만 아니라 하모니 그룹, 저희 코리아, 뉴스킨 코리아의 여러 큰 그룹이 다 초대자를 데리고 갔던 세미나였어요. 근데 제가 이때
그 큰 세미나 행사장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파트너 사장님의 아기를 봐줍니다. 아, 그래요? 이때 제가 파트너 사장님의 아기를 본 이유는 그 파트너 사장님이 행사장에 들어가서 이 기회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아채고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봐준 거예요. 의도는 좋았죠. 네,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그날 스폰서 사장님들께 엄청 혼났습니다. 그 혼난 이유는 뭐냐면 리더는 리크루팅을 돕는 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앞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 근데 정지현 사장님은 행사장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비전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밖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어, 파트너는 언제든지 사업을 그만둘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지현 사장이 들어가지 않은 저 행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를 김영숙 그룹장님께도 들었고 최윤현 스폰서님께도 똑같이 들었고 제가 그때 그걸 딱 설명을 듣고 되게 낯뜨거웠어요.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사업의 기회를 보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왠지 내가 판단했을 땐 그분이 리더 같은 거야. 그래서 밖에서 애를 보고 있었던 거죠.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리고 나는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들이 하는 말이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전에 비전을 먼저 스스로가 경험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 파트너는 초기 사업자고 아직 제대로 리크루팅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보는 비전의 사이즈와 정지현 사장이 보는 비전의 사이즈가 같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사장님의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분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복제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는 게 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110페이지 보면요. 맨 아래에 스폰서나 업라인은 당신의 고조된 정열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음 펑션을 기획하고 당신에게도 참석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시스템 계속 강조하니까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진짜 막 세뇌시켜서 우리 시스템 안에서 나오게 해갖고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 저희 스폰서가 우리 그룹에 명수 몇 적다고 명수 많이 채우려고 진짜 계속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들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랑연 FM이라는 시스템을 도대체 조규철 사장님이 왜 만들고 왜 그룹장님들이 그걸 기획했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살아남게 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의도는요, 여러분들의 사업 성장을 후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의도와 다르게 자꾸 나오라 그래. 우리가 조금 나와서 그런가 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 때문에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폰서는요. 고객이나 파트너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스폰서의 자세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스폰서는 파트너의 성공을 도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내 파트너를 앉힐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배려를 하지 마시고요. 더더더 많은 지나친 배려를 하시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 사장님이나 고객을 배려하고자 한 게 배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선택했잖아요. 예, 이 사업을 선택한 분이 계시면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게끔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올바르게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은 그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스폰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할 자리를 강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분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111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요. 한번 형성된 틀이라는 거는 절대 닦아도 떨어지지 않는다. 치석을 칫솔로 닦아도 떨어지지 않듯이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것과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바뀌기가 어렵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치아에 쌓인 치석을 떼어내고 싶으면 치과에 가야 하듯이 긴 세월에 걸쳐 형성된 틀을 바꾸려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시스템의 영향력. 이게 결국 시스템의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돕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도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요,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고객들이 저 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장담하지 못해요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성공은 제가 장담 못해요. 단,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외부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 생각 이런 거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시스템 안에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초대하고 강조해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112페이지 볼까요? 1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한 6번째 줄인가요? 펑션에 가지 않아도 또 그 밑에 줄 녹음한 테이프 들으면 되잖아. 자,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시죠? 시스템 저 아침에는 지금 못 들어요. 근데 어차피 기록본 올려주시잖아요. 녹화한 거 올려주시면 그거 꼭 들을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늦잠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따가 기록 올라오면 들으려고요. 자,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에 더 내려오면 테이프로는 초청 연사나 회장 전체에서 발산되는 독특한 분위기나 에너지를 느낄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현장감과 전달되어지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녹화된 강의를 듣는 것과 내가 그 현장에서 듣는 것 또 다르잖아요. 저 미국 컨벤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저희 미국에 갔었을 때 글로벌 컨벤션 갔던 우리 사장님들이 톡방에 엄청나게 올려주셨죠. 리더의 메시지,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가슴 떨리는 신제품의 비전, 막 이런 거 엄청 올려주셨죠. 자, 근데 과연 톡방에서 봤을 때도 가슴이 뛰었겠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있었던 분만큼 뛸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컨벤션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엄청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비전의 그 리더들한테 비전 제시를 들었을 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톡방을 다시 봤어요. 그때 그 생생한 그 자리의 분위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간 사람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없죠. 혹시 우리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영화 음악 콘서트 그 영화 음악 기억하세요? 그 유명한 분 이름 누구였죠? 작곡하신 분? 한스 짐머. 맞다, 맞다. 한스 짐머 콘서트 우리 봤잖아요. 저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 엄청 멋있었어요. 저 그 현장에서 내가 이런 음악을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저 사실 가수에도 관심 없고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음악에. 근데 왜 한스 짐머에 저렇게 난리지 사람들이? 막 대박이다 막 이러고 어떻게 저런 사람 초대했지 말 왜 저렇게 난리지 했어요. 가서 듣는데요. 음악이라는 게 영화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웅장한지 저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가슴 뛰을.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끔 저도 오늘 특별한 이벤트였어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게 있어요. 그 자리 우리 둘이 대화하고 서로 편지 쓰고 서로 나누었던 그 시간 그걸 기억하는 거는 앞으로도 기억하겠지만 그 분위기를 잊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장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감. 전달받은 것과 현장감은 완전 다릅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가슴 뛰는 건 몇 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대통령에 적합한 인간이다. 요거 기억하시죠?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자가 돼서 그런 성공자의 포스를 가진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성공자의 포스를 갖고 있다 그랬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요즘에 우리 원리스 아침에 그 미라클 모닝 때 이런 RNVT 이런 식의 그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일단 믿어라.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 믿어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과 자신감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건요, 교만하거나 허세하다라는 것과 완전 달라요. 지나친 겸손은요, 비즈니스의 마이너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믿어주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가 성공할 거라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이런 언어도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분명히 이 사업으로 성공할 거예요. 저는요 이 사업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언어를 계속 나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은 물질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비싼 차를 탄다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억씩 하는 집을 사는 것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은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116페이지에 보면 여기 남에게 봉사하면 언젠가 그 몇 배로 불어나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직접 몸을 써서 그룹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직접 몸을 써서 가르치래요. 직접 몸을 써서. 자, 그룹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룹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다운라인은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최고의 후원입니다. 여러분, ARO가 너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고객 3방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 얘기하는 거, 그 얘기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의 후원이에요. 모든 것이 복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해내는 걸 보여주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그룹의 리더입니다. 자, 116페이지 보면 그 관중석, 그 야구 시합 얘기가 중간에 나오죠. 자, 이 챕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룹 리더는 관중이 아니다, 야구 선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시스템에서 또는 내 그룹에서 선수인지 관중인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관중은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선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결국에 야구 선수가 돼야 된다. 그룹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팀워크를 배운다를 잠깐 볼게요. 너무 중요한 챕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120페이지. 잠깐 120페이지 볼까요? 스폰서나 업라인을 모방해서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스폰서나 업라인을 모방해서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간에 아래 보면 세 번째 문단에서 중간쯤에 왜냐하면 하고 그 뒤에 당신이 프로스펙터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스폰서 방식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스폰서 받는 사람이 꿈을 갖고 있는가, 할 의지가 있는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쇼더 플랜을 했어요. 내가 프로스펙터한테 뭔가를 후원 활동을 한 거예요. 데몬도 하고 쇼더 플랜도 하고 초대도 하고. 자,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5, 6번 여러 사람한테 쇼더 플랜을 했는데 모두가 다 거부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업 스타일에 대해서 바꾸려고 막 노력합니다.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액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냐면 그 스폰서 받는 사람, 즉 고객이 여러분들의 쇼더 플랜을 듣고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 달린 거지 여러분들이 방법적으로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배 명단이 있고 은배 명단이 있고 빈배 명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난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거부하는 사람 명단만 만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하시란 거예요. 지속을 하세요. 계속. 자, 스폰서는
맨 아래 볼게요. 따라서 스폰서나 업라인이 하고 있는 방법을 모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업라인을 모방하래요. 업라인을.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하기 전에 찾아왔던 저를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병원으로 찾아왔던 그분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분이랑 사업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그분이 저한테 한의원에 와서 사업 설명을 했을 때 TRA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나랑 같이 TRA로 돈 벌어보자. 내가 정지현 사장님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저한테 사업 비전을 전해 주셨을 때 제품이 TRA와 커피를 접목한 아이템 보상이었어요. 근데 뉴스킨에 커피 제품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커피와 TRA를 접목해서 약사들이 플랜을 준비했대요. 뉴스킨에서 만들지 않은 제품을 섞은 거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이랑 사업했으면 완전 방향 이상하게 갔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분 실제로 지금 잘 안 보여요. 어쨌거나 일찍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스폰서나 상위 스폰서, 업라인이 하지 않는 것들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요. 제가 커피를 예를 들었지만, 이열도 마찬가지예요. 이열은 파마넥스가 들어가는 어떤 도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열로 성공한 리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스폰서나 업라인이 하고 있는 사업 방식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대로 사업을 하고요. 배운 시스템대로 그룹원을 가르치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의 팀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업라인의 사업 방식을 배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업라인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한테 배운 대로 사업을 전개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전개했다면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대요. 왜냐? 산 증인이 있잖아요. 이미 그분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사업 방식을 배웠어도 그룹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거나 방식을 가르쳐도 그룹 사람들이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되게 웃긴 게 약간 따라라, 나를 따라라, 시스템을 따라라, 성공한 사람을 따라라 하니까 되게 보수적이고요. 약간 군대 같은 느낌 들죠? 근데 그게 여기서 성공 비결입니다. 네트워크는 그룹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룹을 만든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시란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룹을 만든 리더에게 배워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거를 그대로 모방해라. 그러면 당신도 그처럼 된다. 너무 심플한 사업입니다. 122페이지 볼까요? 122페이지. 두 번째 줄. 처음부터 잘 되지 않더라도 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폰서나 업라인을 100% 신뢰하시라. 그리고 절대로 그분들이 하는 방식을 바꾸면 안 된다. 사업 방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방법을 이리저리 바꾸다 보면 내 그룹의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게 된다. 진짜 맞습니다, 사장님들.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이거 했는데 우리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성과 없는 것 같습니다. 업라인이 강조하는데 그걸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그룹의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조우차자님이 우리 보고 어떤 제시를 하셨죠? TR라인이밖에 없다고 생각한 정도로 TR라인을 주력 제품으로 가지고 가라. 이걸 완전 선포하셨잖아요. 올해는 TR라인에 집중하라. 여러분들 주력 제품이 TR라인이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한 데는 분명히 이분이 보는 어떤 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TR라인을 공부하고 TR라인이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성공한 리더가 왜 그거를 강조했을까? 그냥 믿는 거죠. 저도 가끔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할 때가 있지만 전 그냥 그분이 만든 결과를 믿고 무조건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중간에 우리가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선수가 기술적으로 다른 선수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중시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선수가 코치의 지도에 잘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 두 줄 내려와 볼까요?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팀 선수 개개인이 감독과 코치의 충고나 지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멤버와 하나가 되어야만 훌륭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 비즈니스다.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팀워크로 하는 팀 비즈니스다. 자,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의 그 성적이 여러분들 개인 비즈니스의 성적으로 연결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룹의 문화와 그룹이 되게 결속력이 좋고 엄청 그룹이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게 잘 발달돼 있고 팀워크가 좋은 그룹 안에 있는 개인은 본인의 실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는 데몬도 잘하고 쇼더 플랜도 잘하고 리크루팅도 완전 잘하는데 내 그룹의 분위기나 그런 어떤 팀워크가 좋지 않으면 내 고객이 잘 안 담겨집니다. 그래서 그룹의 성적이 개인 비즈니스의 성적이 된다. 이 말이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라인의 스폰서의 방향성에 잘 맞추는지 그거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파트너한테 강조하는 게 내 업라인이 강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지 같은 맥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과 밀착하는 만큼 내 업라인과 밀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소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업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래로 소통하는 것과 위로 소통하는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트너와 소통하는 소통 자주 하는 그 밀착하는 정도와 위 업라인과 소통하는 밀착의 정도가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사업 성장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124페이지. 너무 심플한 성공 원리가 나옵니다. 만약 빨리 축구를 잘하고 싶다면 프로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에게 트레이닝 방법과 비결을 배우고 그것을 흉내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거예요. 결국 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스폰서나 업라인에게 사업 방식과 비결을 배워서 모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잘 들으시면요. 그냥 따라하기만 잘해도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는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너무 잘 공감이 되셨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만 볼게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쭉 우리가 왜 코치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스폰서링을 받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거 아세요? 외부의 어떤 전문가나 강사한테 우리 비즈니스를 막 코칭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비즈니스 누구한테 코칭받았을 때 제일 명확한 답을 받을 수 있죠? 이 사업으로 성공한 업라인한테 받아야지 제일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일 잘 파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한 업라인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회사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하는 스폰서 업라인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왜 우리가 랑연북이 있는데도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랑연북이라는 그 저책은요 완전 교과서예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사업 성공하신 분들이 조기철 사장님과 같이 모여서 밤낮으로 모여서 편찬하고 같이 다 만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책대로 읽고 하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 책을 다 읽는데도 누군 성공하고 누군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같은 문장을 읽어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130페이지 위에 있죠. 같은 말을 들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같은 문장을 읽어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131페이지 아래쪽. 그래서 내가 스키를 잘 타고 싶다면 계속 반복해서 스키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스키 타는 모습을 누가 보고 내 폼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반복하다 보면 성장하겠지? 아니요.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나아지긴 하겠죠?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거를 지켜봐주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빠르게 뭔가 사업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업라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명확히 찝어주는 업라인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가서 진짜 물어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업라인은요, 여러분들 뭐만 좀 바뀌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면 찾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 뭐 하면 돼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더 하면 내가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십시오. 왜냐?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업라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업라인 그룹 리더를 정의 내려드릴게요. 132페이지. 도대체 업라인 리더는 누구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3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업라인 그룹 리더란, 자,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일단 당신보다 직급의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업라인 그룹 리더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코칭과 조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당신보다 직급이 높아야 해요. 나는 에메랄드인데 내 스폰서가 루비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위에 에메랄드 이상의 스폰서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보다 레벨이 높고, 두 번째는 그분이 5명 이상의 1대 파트너를 스폰서하고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열정적인 1대 5명을 갖고 있는 업라인, 그분과 밀착을 하셔야 됩니다.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8가지의 그룹 리더의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분. 여기서 강조하는 8가지 중에 내가 시스템이 안 나가는 스폰서랑 밀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테이프를 1일 1강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 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 8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분도 그분의 업라인의 그룹 리더한테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조언을 받을 그 업라인이 그분의 업라인한테도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조언을 받고 카운셀링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자, 이 4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한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스폰서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업라인 그룹 리더의 조건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찐 성장하고 싶죠? 정말 찐 조직 성장하고 싶다면 내가 아직 그룹 리더가 안 된 거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업라인 그룹 리더한테 가서 코칭을 받으면서 빨리 업라인 그룹 리더의 조건을 달성해 내십시오. 달성해 내십시오. 자, 왜냐하면 133페이지 때문이에요. 왜 이미 성공한 업라인 리더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동차를 한 번도 운전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조수석에 타서 자기 생각만으로 남에게 운전을 가르친다면 몹시 위험하게 됩니다.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나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조직 전체로 복제가 되고 그런 순간 조직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업라인 그룹 리더한테 코칭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조직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업라인 그룹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장 136페이지 볼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또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 그 뒤부터 쭉 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룹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그룹이 커져간다. 자, 여러분들 그룹 만드는 일이라 그랬죠. 우리 일은 그룹을 확장하는 일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룹이 커져간대요? 그룹의 리더를 통해서 커져간대요. 자, 그룹 리더는 뭐죠? 앞에 말했던 업라인 그룹 리더 그 조건을 갖춘 사람. 네,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이 커져가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룹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란 뭐예요? 그런 리더를 찾는 일이다. 자, 그룹의 리더가 될 사람을 찾는 일이다. 자, 여기 만드는 일이다 없습니다. 이 책에서 찾는 일이다. 그룹 리더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의 하나는 되도록 빨리 당신 스스로가 그룹 리더가 되십시오.
당신이 그룹 리더가 되어 그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당신 눈앞에 그룹 리더가 있어도 그 사람이 그룹 리더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처음에 그룹 리더가 되지 못하면 다운라인의 그룹 리더의 조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래요? 내가 그룹의 리더 조건을 충족을 빨리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그룹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왜요? 그룹이라는 건 그룹의 리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확장의 비밀입니다, 사장님들.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룹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룹의 리더를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8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아까 업라인의 조건 4가지 있죠. 그거 달성한 스폰서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달성할 만한 리더를 찾는 일이에요. 찾는 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그룹은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룹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죠? 그룹 리더 8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성공으로 이끄는 10가지 원칙, 그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파먹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부분 정리해 주신 우리 정지현 스폰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